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무릎 종말의 시작이다. 간과하고 그냥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은 재앙이 일찍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서동원입니다. 십자인대는 무릎 중심부에 있는 두 개의 인대인데요. 종아리뼈를 기준으로 해서 종아리뼈 앞쪽에 붙는 걸 전방십자인대, 또 뒤쪽으로 붙는 거를 후방십자인대라고 합니다. 십자라는 말 자체가 서로 크로스되어 있다는 거죠. 인대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정십자형으로 크로스되어 있는데 그 기능은 무릎 관절, 종아리뼈가 허벅지뼈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아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위한 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다 파열이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2대 8 정도로 전방십자인대가 훨씬 파열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방십자인대는 후방십자인대보다 훨씬 가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무릎이 회전되고 그러는 충격에 전방십자인대가 충격을 잘 받아서 더 잘 끊어지게 됐죠. 반면에 후방십자인대는 굉장히 굵고 튼튼해서 끊어지게 되는 경우는 무릎을 꿇고 강하게 떨어졌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릎 앞쪽으로 강한 물체가 쳤거나 이런 굉장히 큰 충격에 의해서 끊어지는 게 후방십자인대고, 전방십자인대는 일반적인 운동에서도 잘 끊어지는 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후방십자인대보다는 좀 얇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면 그냥 우두둑하고 다 끊어지면서 피가 나고 출혈이 되고 그런 손상이 오고 회복되더라도 계속 덜렁거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후방십자인대는 비교적 굵고 좀 튼튼하기 때문에 파열이 돼도 완전 파열이 잘 안 되고 부분 파열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붓고 통증도 좀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수술 않고 지나더라도 남아있는 인대가 많이 있는 경우는 덜렁거리는 불안정이나 이런 게 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가 느끼는 게 좀 편할 수는 있죠. 무릎이라는 거는 요철이 꽉 맞춰진 상태로 구부리고 피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십자인대가 없어서 무릎이 불안정하고 흔들리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손상되는 게 연골판,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생되고요. 그 연골판 파열이 찢어진 채로 또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엔 물차고 붓고 연골이 마모되는 이런 문제점이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졌다 이런 경우는 저절로 낫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 넣다. 그래서 재건이죠. 재건 수술을 꼭 해야 되고요. 후방십자인대도 기능이 많이 약해서 흔들거릴 경우는 물론 재건을 해야 되지만 부분 파열로 어느 정도 기능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 후방십자인대는 허벅지 앞근육,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앞근육을 키워야 되고요. 전방십자인대도 부분 파열로 좀 약하거나 얇아져 있는 분들은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슬궤근이라고도 하는 허벅지 뒷근육을 튼튼하게 강화해야 됩니다. 전방십자인대가 대부분 많이 끊어지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를 이제 끊어진 걸 진단받고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자가근호로 할 것인가 타가근호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근의 장점은 내 몸에 내 거니까 뭐 전혀 뭐 부작용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죠. 또 비용도 적게 들고. 하지만 자가근의 단점은 내 몸에서 멀쩡히 기능을 하는 힘줄을 잘라내게 됩니다. 멀쩡히 기능하는 힘줄을 잘라주면 그만큼 몸의 그 기능이 약해지겠죠. 타가근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내 힘줄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줄인데
이미 모든 처리를 해서 하나의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몸에 이식할 수 있는 하나의 힘줄 대체품이다 생각하면은, 그렇다면은 내 몸에 있는 기능하는 걸 잘라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좋고, 또 그만큼 회복도 빠르고, 단지 문제점이라면은 비용이 좀 든다는 건데,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지고 타가원을 쓸 때는 또 건강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분 하면 1명 정도는 뭐 타가원을 쓰고 나머지 19분 정도는 타가원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만 걸리는 그런 손상은 아니죠. 하지만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손상이 되냐 하면은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다리 힘이 빠진 채로 운동을 하거나 또는 갑작스런 충격에 노출되거나 이럴 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많이 손상되는 운동은 대표적인 게 축구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 가만 보면은 대개 후반전에 누가 태클을 걸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뛰다가 방향 전환하려고 자기 서 있는데 혼자서 무릎이 돌아가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 다리에 힘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뭐 테니스를 하든 이렇게 방향 전환이 많이 필요한 운동을 할 때는 다리 힘이 풀렸을 때는 더 이상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특히 다리 힘이 풀린 상태에서 급격한 터닝은 하지 않는 게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RI로 의외로 진단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충격을 받아갖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갖고 MRI를 찍지 않고 저절로 나았습니다. 낫다는 얘기는 부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없어지면 우리는 나은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무릎이 좀 덜그덕거리고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병원을 가서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십자인대가 멀쩡히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는 MRI를 찍어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RI를 찍을 때 전방 후방 십자인대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스캔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스캔을 못하게 되면은 마치 멀쩡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멀쩡한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를 위한 정확한 스캔 방향이 맞았는지, 또 올드 럽처, 다시 말하면 오래된 파열인 경우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 전방 십자인대를 보는 스캔 말고도 다른 각도에서 스캔한 것도 비교해서 진찰을 해봐야 되고, 비교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고, 스트레스 촬영이라고 일부러 무릎을 앞뒤로 밀어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어느 정도 많이 흔들리는지까지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해야지, MRI가 괜찮으니 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멀쩡하다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한 20-30% 파열이 됐다 그러면은 허벅지 뒷근육이 전방 십자인대를 위해서 필요한 근육인데 그 근육을 열심히 키우기는 일상생활에서는 참 쉽지가 않으니까 헬스클럽을 가서 허벅지 뒷근육을 강화하는 그 운동기구로 레그 컬링이라고 하죠. 다리 이렇게 뒤로 구부리는 운동을 많이 하면은 허벅지 뒷근육이 강화되고, 그렇게 재활을 잘 하고 아무래도 한 20-30% 무릎이 그 빠져나가는 힘을 잡아주는 능력이 부족한 내 무릎을 잘 인지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이 흔들리면 자극을 받아서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무릎이 부었다. 통증이 없어도 부으면 이거는 적신호니까 그럴 때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찰을 받아서 내 무릎이 과연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받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으니까, 그러면서 무리한 축구를 하다 보면은 후반전 피로하면서 무릎 돌아가면서 그냥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 삼아서 허벅지 근육이 필요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쪼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전방 십자인대가 엄청나게 팽팽하게 당겨지거든요. 약한 전방 십자인대인데 또 바닥에
쪼그리고 오래 앉아서 뭐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방 십자인대를 무리를 줄 수 있는 동작이니까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업 운동선수라면은 그 수술을 꼭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도 경험이 많은 전문 의료진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 운동선수는 더구나 내 몸의 힘줄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타각원으로 그것도 아킬레스 힘줄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라고 그러고요. 그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해도 재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끊어졌고 나면은 두 번째 걸 재건해 놔도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또다시 그런 손상이 올 수 있고, 그럴 때는 내 거를 잘라서 쓰고 나면은 또 재파열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난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거는 가급적 살려놓고 타각원을 써서 혹시라도 재파열됐을 때 재수술 때도 내 거는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 재활이죠. 그래서 재활을 어느 정도 잘 하느냐가 중요하고, 섣불리 운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충분히 재활이 안 돼서 다리가 굳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원래 기량을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수술이 잘 되고 나서는 재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파열된 지가 한참 돼 갖고 이제 안 아파지고 활동할 만한 시기가 돼서 2주가 남았다. 이런 경우에 뭐 무리하게 많이 걷거나 또 평소 좋아하던 무슨 운동을 막 무리하게 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전방 십자인대만 재건하면 될 상황에서 연골판 봉합술이라든지 2차 합병증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2차 합병증이 오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는 게 중요하지만, 2주 동안에 헬스클럽에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의 무릎 근육, 허벅지 근육 운동은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고 2주 있다 수술하면 더 좋겠죠. 근데 뛰어다니는 스포츠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형외과 교과서의 전방 십자인대 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무릎 종말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오랜 세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치료를 해봐도 결국은 이 사람들은 조기에 말기 관절염이 오니까 참 골치 아픈 일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 교과서가 이제 최근은 바뀌어서 이제 수술만 잘 되면 멀쩡하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그 내용도 이제 바뀌겠지만, 불과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는 언제나 그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만큼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중요한 무릎의 구조의 손상이니까 그냥 간과하고 그냥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은 재앙이 일찍 다가온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